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일본 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좀 상상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악방 면접은 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일본을 자전거로 이렇게 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47년을 자전거로만 돌았대요. 다 떨어졌어요. 엔트리 시트를 넣어놨는데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여기다 짠! 짠! 여기 또 계속 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장점 얘기할 때도 계속 파야 되고 단점도 왜 이게 내가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취업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취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랑 한국이랑 일본의 취업 활동을 비교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일본 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이걸 들으면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상상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일본 취활 개요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랑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왜 조금 취업하기가 어려운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이런 걸 5가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취업 활동을 했는지 그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월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취월 시기는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거나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 사이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3학년 때 이미 취업이 정해진 사람들도 있고 4학년 끝까지 가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빨랐던 친구는 3학년 여름학기부터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거의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는 3학년 가을학기 12월 또는 4학년 1학기 4월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는 좀 빨리 취업 활동을 하는 편이고 업계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이제 어떤 업계들은 4월 때까지 엔트리 시트나 자소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준비 안 해놓은 데도 있고 이미 3학년 때 다 끝내버리는 업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업계에 따라 준비 속도가 점점 다 달라지는 느낌이고요. 빨리 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게 외작의 컨설팅, 그리고 외작의 메이크업, 외작의 IT, TV, 테레비業界, 그리고 벤처기업, 그리고 일본계 금융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하고요. 전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먼저 서류를 먼저 하겠죠? 지정된 양식의 엔트리 시트나 뭐 지망 동기 이런 걸 회사마다 다 달라서 이제 외부로 그냥 보내면 되고요. SPI, CAB, GAB 같은 정해진 적성 검사가 있고요. 면접은 거의 3차 면접까지 있는데 4차, 5차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룹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 혼합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있고 영상 녹화 면접이 있고 1대1 온라인 면접이 있고 대면 면접이 있어요.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면접들을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다 이제 친절하게 많이 해주세요. 이제 악방 면접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없고요. 악방 면접하는 회사를 이제 취활생들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도 별로 압박 면접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국은 직무 역량 위주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먼저 시험을 많이 보고 또는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거나 아니면 경력을 쌓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조를 이제 뽑을 때는 성적이나 그런 부분을 빼고 이 사람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는지 어떤 거에 강한지 장점, 단점 이런 걸 좀 더 많이 물어보세요. 인성, 성실성,
뭐 중심이 무엇인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또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경험을 인턴이나 대외 활동, 스펙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학생 때 어떤 거에 힘을 쏟았는지 뭐 예를 들면 동아리, 아르바이트, 가크치카라고 하는데요. 학생은 특히 치카라고 일했다 것도라 해서 가크치카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서는 모든 걸 그냥 쓸 수 있어요.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자기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일본을 자전거로 이렇게 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47년을 자전거로만 돌았대요. 근데 그렇게 돌다 보니까 이런 힘듦이 있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다 괜찮다. 이 정도로 이제 경험과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과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걸 좀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대학교와 학과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학력보다는 성실함, 태도를 좀 더 반영을 한다. 한국에서는 또 이제 외국어 중에서 영어, 토익, 토플 중요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일본어에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외자계 이런 데 가려면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이나 이제 좀 더 레벨을 높은 회사를 가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있어서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없어서 마이너스 이런 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다른 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경어랑 면접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기가 좀 어려워. 하지만 유학생 친구들을 보니까 다들 하다 보니까 는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이 어렵지 계속 쓰다 보면 나래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엄청 취업 활동을 잘 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아크마데모 이제 이런 부분을 뭐라 할까요? 참고 정도로 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3학년에 2학기 10월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계가 다 3, 4월에 이제 몰빵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만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쯤 면접을 하는지 이런 것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 2월쯤 되니까 슬금슬금 선기 선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기 선고를 해서 좋은 점은 빠르게 취업을 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면접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으로서는 이거를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본선고를 이제 제출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기 선고를 넣어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엔트리 시트를 넣어놨는데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걸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힘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엔트리 시트 자소서를 낼 때 OB/OG 선배들한테 지망 동기서 막 MP3 시트 보여주면서 이거 어떤지 한번 확인해달라 이런 것도 많이 체크를 받았고요. 학교에서 캐리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거 엔트리 시트 어떠냐 이런 거 체크받고 플러스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글로벌 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어디 설명회 갔다가 이걸 알게 돼서 깔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비대면으로 이제 제출을 하면 참석하고 연락이 와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있는 그 공짜로 할 수 있는 캐리어 센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주다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추천. 글로벌 캐리어컴 이런 사이트 추천합니다. 이제 이걸 바꿔서 내다 보니까 합격 연락이 한 2주 이내로 오게 되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온 상태에서 면접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웹테스트 준비를 한다든지. 웹테스트는 SPI 책이 있어요.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제가 공부했던 책은 여기 있다. 짠! 짠! 여기 SPR 공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거든요. SPR 기초. 거의 다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웹 테스트는 뭐가 어렵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거의 다 수학 계산하고 이런 거 하나랑 독해 하나 그리고 성격 적성 검사 이렇게 3개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건 그랬어요. 이제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도중부터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점수 다 누르고 이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웹 테스트 하고 그것도 이제 통과가 되면 1차 면접 준비를 합니다. 1차 면접 할 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자기 분석이었어요.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것까지 다 꽉 차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잘했던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떤 걸 잘했는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대학교 때 어떤 걸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조건 이제 기본 툴 중에서 물어보는 게 슈카츠노 지쿠가 무엇이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업을 할 때에 있어서 지금 뭐라 하지? 잠시만요. 취업 활동의 기준점 또는 가치관 방향성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회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생각한 기준은 どんなに大変でも自分自身がやりがいを持ち仕事ができるこ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말이 몰라서 번역을 쳐봤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냐? 제가 지금까지 뭐 유튜브 활동을 했는데 뭐 이만큼 팔로워가 많아져서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콘텐츠예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정확히? 이러면서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걸 자기 안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할 수 있다. 후카보리라고 하는데 계속 파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장점 얘기할 때도 계속 파야 되고 단점도 왜 이게 내가 단점인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학생 때 잘했던 거, 뭘 얘기해야 되냐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 뭐가 어려웠고 이런 거는 다 생각해야 되고 네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이제 면접은 하다 보면 늡니다. 면접 때 중요한 거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보는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면접까지 갈 때. 뭐 면접까지 올라가는데 점점 거짓말을 하면 알아요. 왜냐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달라버리면 일관성 없네? 얘 탈락.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썼는지 노트에 다 필기를 해놓고 어떤 면접을 받았는지 이제 적어놓고 면접을 1차, 다음 2차, 3차까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느꼈던 건데 자신이 일관성이 없어서 떨어진 거랑 여기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있어서 이제 최종에 갈수록 그런 걸 좀 더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업계를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취업 활동을 하면서 업계를 너무 다양하게 해버리면 지망 동기 쓰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쓰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가지고 업계를 정해서 하면 이제 한 번에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업계를 정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확실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면접 준비도 제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저의 경험을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일단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모든 취업 활동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하시는 분들 되게 응원하고요.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매번 이제 연락 올 때마다 기분이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힘내서 다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합시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